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대학교에서의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적인 내분이 이제 조금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교에서 다음 주부터는 졸업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군가는 아마 친척분들 가운데서도 졸업식을 하겠죠. 졸업식도 예년의 졸업식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은 어떠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려운 입지 같은 것들도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경찰, 공권력과 미국 대학교에서의 시위, 대학 총장의 어떠한 권한 같은 이런 것들도 한번 미국을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위켄드 에디션이요. 시사 만평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호프익스라는 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분야의 보좌관이 어제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한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이 관계가 여러분들도 지금 고용주로서 고용인이 있고 이렇게 늘 마주하실 텐데 언제나 좋은 관계는 아니다. 저로서는 그 재판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거기에 항상 이렇게 아쉽다 하면은 뭔가가 또 겹쳐지죠.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기도 하고 해서 부통령 후보 우선순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실수 같은 것을 하다가 어제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된 그런 거짓말까지. 근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책에다가 쓸 수 있는지 정말 인간성이 의심이 되고, 성품이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책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치죠? 뻔한 거짓말을, 등등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시위는요. 대학교도 대학교지만 한 140군데 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만 지금 한 2,2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시위를 한다고 체포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운동, 학생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엔 분명히 그런 것을 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국내 이슈도 있고 학생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일반 주민들을 전쟁을 끝내야지 되고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하지 말아라. 돈 많은 학교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투자도 하고 연구 교류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는 지금 얼마나 그 군수산업 돈 벌고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 집어치워라 하는 게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학교는 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종교, 교육 이런 것들도 산업사회가 일어나고 나서는 돈이 없으면 크고 싶다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학교도 돈이 많아야 좋은 교수님을 모셔다가 학교가 더 유명해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가 함부로 될 수는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이제 5월 15일이 컬럼비아 대학교도 졸업식이고 교수와 행정가들 입장도 다릅니다. 총장을 포함한 교무, 처장 이런 사람들과 교수들 그래도 학생들 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리고 주이시 학생들 두려워하는 것 당연하고 주이시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만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미국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런 미국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분열됐다. 난리가 났습니다. 틱톡에는. 미국의 경관들이 학생들을 때리는 것. 그리고 마치 UCLA에서 이거 정말 조사돼야지 돼요. 저는 이거 이제 끝까지 따라갈 예정인데
왜 친이스라엘계들이 학생도 아닌데 들어와서 몇 시간씩이나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을 준비하고 들어와서 때리고 폭행이에요, 말 그대로. 왜 가만히 있는지. 경찰이 오고 나서도 바로 진압하지 않았거든요. 반대였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모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항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 보수 쪽에서는 나쁜 일이다 하면은 조지 소로스를 다 갖다 끌어다 붙입니다. 이 사람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는 마이크 존슨이라는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조지 소로스 돈으로 친팔레스타인계가 시위를 한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근거로는요, 친팔레스타인계 텐트 같은 거 친 것을 보면 왜 다 똑같지? 왜 다 똑같은 브랜드지? 이거 조지 소로스가 돈을 줘서 그냥 한꺼번에 확 사들인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뭘 다 똑같았겠습니까? 학교마다. 그리고 똑같을 수는 있죠. 그 학교 그 하나의 학교로 보면 뭐 같이 돈을 써서 같은 곳에서 사야지 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러면 평소에 특별히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별로 무디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 조지 소로스가 돈을 줘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학생들 답변은 아실 것 같고, 시위대에 텐트가 같았다고 조지 소로스가 한꺼번에 쫙 사서 보냈다는, 이건 근거 없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지 소로스를 비난하는, 왜냐하면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에 많이 기부한다는, 진보적인 이슈에 돈을 많이 기부한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거죠. 조지 소로스가,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망가지라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우의 머리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너무너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건 뭐건 상관없어. 친팔레스타인계를 지원하는 게 지금 자신이 돈 버는데 유리한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친팔레스타인 그 시위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내일쯤이면 그랬대!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삭제당한 적도 있다니까요. 반대적인 그런 일을 했다 해서 저야말로 진짜 음모론을 싫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글로벌적인 계획이다. 조지 소로스가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같은 주장을 하지만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정말 그랬어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일부러 죽이려고도 했다던가 이런 수많은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믿게 되냐면요. 팍스 진짜 나쁜 매체예요. 팍스 같이 영향력이 있는 그냥 정상적인 매체잖아요. 이건 무슨 심지어 브레이트바트 같은 뭐 2류, 3류의 이런 그 인터넷 온라인 매체도 아니고 팍스처럼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는다니까요. 뉴욕 포스트. That's why 루퍼트 머덕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할 때, 예, 제가 돈 벌려고 거짓말을 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8억 달러를 돈을 내기로 합의하고 끝난 거잖아요. 둘 다 팍스나 뉴욕 포스트나 전부 루퍼트 머덕 손아귀 위에 있는 루퍼트 머덕이 쥐고 있는 매체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죠.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이전에 수많은 루퍼트 머덕이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있었던 그 전통 같은 것은 지킵니다. 루퍼트 머덕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돈도 갖고 싶고 팍스나 뉴욕 포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막 조작을 하고 막 선동을 해서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또 좀 우아하고 이런 신문도 갖고 싶고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도 궁극적으로 가면은 항상 돈의 편인 건 사실입니다.
경제 전문 신문이니까요. 어쨌든 팍스나 뉴욕 포스트에서 뭐 조지 소로스가 이걸 다 세계적으로 기획을 해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UCLA에서 있었던 그 폭도들의 시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의 본사와 로스앤젤레스에 UCLA가 있는 곳은 완전히 극에서 극인 곳입니다. 반대인 곳인데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거의 브리핑식으로 위켄드 에디션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대강의 것을 전해드리고 이 UCLA 사건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할 겁니다. 100개 정도의 비디오를 뉴욕타임스가 봤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UCLA에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도 아니에요. 거긴 거의가. 학생도 아닌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 그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들이 야영하고 있는 그 야영지를 그 때리는 거 보면은요. 이건 정치 깡패예요.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정치 깡패라니까요. 쳐들어가서 마구잡이로 때리는 막대기를 내리고 때리고 그러다가 또 막 폭죽을 불꽃놀이 감상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무기로 썼죠. 야영지에 막 던지고 학생들 나오게 하고 그 안에서 막 갑자기 와서 무기를 들고 때리니까 무서우니까 안에 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나오라고 폭죽을 던지고 나오면 또 막 때리고 한 사람에 몇 명씩 달라붙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음에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학교 경찰이죠.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하이웨이 패트롤가 그리고 경찰도 중간에 왔었어요. 왔는데도 가만히 봅니다. 심지어 경찰 옆에 있는 학생들도 막 그 무더기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가 들어와서 무더기로 때리는데 경찰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정말 이상하다니까요. 저는요. 이게 반대로 뒤집혔으면 친팔레스타인계가 친이스라엘계를 그렇게 했으면 친이스라엘계가 학생이 아니었어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도 아닌 친이스라엘계가 완전 무기를 들고 들어와서 친팔레스타인계 거의가 학생인 그쪽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학교 경찰과 LAPD 경찰과 아무 손도 놓고 있습니까? 급기야 캐런 베스 LA 시장이 총장에게 UCLA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찰 투입하고 경찰이 저거 막아야지 된다 해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 비디오를 쫙 보여줍니다. 뭐 11시 몇 분, 1시 45분 등등 들어와서 경찰들도 있는데도 막 뭐 페퍼 스프레이 뿌리고 페퍼 스프레이는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도 썼습니다. 그리고는 막 때리고 막 금속으로 돼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아무튼 이런 일들 이거는 정말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친이스라엘계는 말이 됩니까? 친팔레스타인계는 당하다가 체포를 당했는데 수백 명이 친이스라엘계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니까요. 이거 정말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크게 될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이 정도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시위에서 어제 그 많은 그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음식도 주고 같이 시위하다 체포하고 이런 부분은 어제 저는 뭐 여러 매체 특히 이제 NPR 방송을 인용을 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뉴욕타임스도 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불편한 지금 입장이 됐죠.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국제관계는 사실 너무 복잡하고 딱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이제 바이든이 얘기한 게 학생들이 시위를 할 그럴 권리가 있지만 폭력을 쓸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13시간 전에 로스 CN이라는 그리고 -DN36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틀 전에 컬럼비아 대학교 시위 진압 장면을 뉴스 라이브로 몇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요. 평화롭지 않았던 10%의 시위대가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책상, 의자, 문짝을 부수고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을 보니 나머지 90%는 무의미해지던데요. 그 다음날 처참해진 대학 내부는 보는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분의 느낌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하자면 콜롬비아 대학생들이 학교 건물 해밀턴 빌딩을 점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경찰에 의해서 쫓겨나온 뒤에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다음날 처참해진 대학 내부는 maybe 경찰이 들어가서 총도 쐈잖아요. 실수로 쐈다고 하고 maybe 공포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훈련받고 들어간 경찰이 액자에다가 대고 벽에다가 대고 총을 쏩니까? 그리고 절대로 총을 쏘지 말고 학생들을 밖으로 빼나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겠어요? 총을 쏜 겁니다. 총 쏘고 들어가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는 상황에 그 안은 난장판이 됐겠죠. 학생들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난장판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도 맞지만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학생들은 늘 이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지른 죄라고는 자유롭게 평소에 드나들던 빌딩을 지금 이런 시위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학교가 들어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막았으니까 창문 깨시는 거 보셨죠? 창문을 깨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빌딩 안에서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빌딩 자체가 베트남전 당시에 반전 운동을 했던 아주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전 운동 하라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들어가서 도망치고 안 잡히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난장판이 됐겠죠. 그러면 저의 얘기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저지른 죄라고는 평소에는 열려있던 빌딩을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도 신경 써야지 되고 팔레스타인계 젊은 유권자도 신경 써야지 되고 하는 말이라고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위는 자유다. 독재 국가가 아닌데 여기가 평화로운 시위는 자유다. 그리고 이미 LA가 아니라 뉴욕 경찰이요. NYPD는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 불러서 몇백 명을 또 끌고 갔을 때 경찰차에 이렇게 손 묶고 끌고 갔을 때 그때 경찰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경찰국장은 지금 학생들이 포악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진압이 포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찰조차도 비디오가 다 있잖아요. 아마 이 콜롬비아 해밀턴 안에 그것도 비디오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다 찍어서. 그래서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던 학생들을 우리는 총장의 요구에 의해서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을 하셔야지 되고 바이든이 너무 난처한 겁니다. 시사만평을 보시면요. 프로테스트가 책임이 있어야지 된다.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지 된다. responsibility를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학생인 것 같네요. 뭐라고 얘기해요? friends는 다른 friends가 대량 학살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는다. Don't let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는다. 친구라며 이스라엘 친구라며 친구가 대량 학살을 하는 걸 보지 않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을 보세요. 들고 있는 프레카드가 무색해지는 거죠. Protest Responsibility라고 하니까 친구는요. 다른 친구가 대량 학살하는 걸 대량 학살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을 68년도에 이걸 이제 제가 대학생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대학생들이 68년도에 베트남전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경찰들이 곤봉으로 때렸잖아요. 숨진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대가가 민주당은 대권을 잃은 겁니다. 민주당이 린든 B 존슨이 어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린든 B 존슨이 국내적으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민권법 이런 거 통과시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대학생들이 베트남전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경찰봉으로 때렸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면 경찰봉으로 막 때리고 끌고 가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쳐들어가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먹이지 않고 누군가가 먹여주려고 들어가면 그걸 막고 심지어는 그 구호재단에 버스를 공습해서 먹이를 가지고, 먹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그것을 가지고 가는 구호재단 스텝조차 사살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그 우파가 되겠죠? 벤자민 네탄야후를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반대한다고 곤봉으로 때리고 잡아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그거예요.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옳았다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건 미국 사람의 시사만평이 아닙니다. 폴리스라고 써 있죠.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 학생들인데 이렇게 대비를 해서 가자에서의 대량 학살을 스탑해라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라는 멕시코의 그 시사만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네요. 양복을 입고 어디를 이렇게 가면서 누군가가 교수님 같으네요. 저분은 교직원이거나 please stop killing people.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지금 이제 가자지구 사람들, 주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bloody extremist? 아니 아주 정말 피로 뭉친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참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학생들은 베트남 전쟁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가지 그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고 시위했을 때만큼은 아닙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뉴욕타임스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UCLA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를 그렇게 폭행을 하는데도 가만히 아무도 손을 쓰고 있지 않고 경찰도 투입되지 않았고 경찰이 왔어도 계속 그러는데도 경찰은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제지한, 이런 것을 보도한 뉴욕타임스가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주이시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런데 많은 다른 신문은 이게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굉장히 불편부당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대학의 핵심 목표잖아요. 친이스라엘이 됐건 친팔레스타인이 됐건. 그렇다고 제가 친이스라엘계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친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엄청나게 폭행당하고 뭐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미국에서 대학 밖에서도 이스라엘계가 무슨 아랍계를 막 살해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균형이 맞아야지 되니까 이런 쪽으로 보도를 많이 하는 거고요. 언론이 너무 친이스라엘계로 보도를 하니까. 그리고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들, 지금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못 간 사람들, 공부하기 싫어서 대학을 안 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떤 게 옳은 건가? 이게 내가 이스라엘 쪽에서도 생각해보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생각해보고 더 크게는 국가를 가르지 않고 인간의 생명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케이스가.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요. 이스라엘 전쟁 끝내라는 압박이 너무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는답니다. 거기를 컨트롤을 하기를 원한답니다. 대신 혼자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미국도 끼고 아랍 국가도 끼고, 글쎄요. 어느 아랍 국가가 여기에 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맘대로입니다. 48년도에 다른 나라들의 그런 뒷바람, 한이바람을 타고 국가를 팔레스타인 땅에 건설을 해서 건설하자마자 70만 명 그 당시에 다 요르단으로 이집트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4,000년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 때문에 국가를 세웠다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엔 거기다 벽을 세우고 가두고 한때는 또 가자를 막 점령해서 해봅니다. 안 되죠. 이분들이 끈질긴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도.
안 되니까 또 싹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뭐 어떠한 또 다른 그룹을 매수도 하고 때로는 서한지구에서, 그리고 가자지구는 완전히 감옥처럼 해놓고 빠져나왔는데 지금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오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전부 하마스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마스는 폭력을 쓰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도 희생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룹이 하마스인데, 그럼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의 입장에선 다 좋아하진 않겠잖아요. 다 좋아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마스 당이라는 게 세워졌으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싫어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왔죠. 지금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이 살던 땅에다가 국가를 세우고 본인들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갑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괜히 사실은 지저스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그 종교는 다릅니다. 다른데도 무조건 아랍은 말이야 얼굴도 브라운이고 난 아랍 사람들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언론사인데 언론사에도 있습니다. 간부 가운데서도.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말하지 않지만 아, 저분은 피부 색깔이나 종교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리하여 어느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어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에서는 지금 그런 일들, 뭐 파워 플랜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터키가 뭐 과거의 터키와 지금의 터키는 많이 다르지만 예전에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하고요. 뭐 가자 폭격하고 인도주의적인 이런 것을 너무 이스라엘이 묵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스라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터키, 니들은 깨끗해? 니들도 독재잖아. 에르도안 독재 밑에서 국민들이나 생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이제 학교에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썸머에는 아마 자녀분들을 많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으로 UCLA에도 보내시고 컬럼비아에도 보내시고 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요. 그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졸업식 이때가 하이라이트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도 그때 우리의 것을 많이 알린다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집을 떠나잖아요. 썸머 프로그램은 진행되지만 그건 이제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때는 안전하다가 8월 달에 다시 이제 시카고를 중심으로 위험해질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얘기를 오래 했네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오면은 호프 힉스라는 전 백악관,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델 출신 너무 멋져요. 막 백악관에서 일하는데도 막 초미니 스커트 입고 대통령과 같이 어디를 잘 다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닐 때 비행기 트랩 올라가는데도 초미니예요. 어떤 때는 막 바람 불면 초미니가 막 들썩거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겉보기에 근사한 여성인데 기자들도 좋아했어요. 성품이 막 과격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형사재판 입막음용 돈을 주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너무 가까웠지만 2022년 이후에는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 호프 힉스가 한 20살도 더 되는 연상 남성과, 지금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필요 없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증언 나오고 이런 문제가 엮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22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남성과 로맨틱 관계에 있어서 뭐 같이 뭐 다니고 무슨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음식도 뭐 투고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진에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백악관에 있었을 때는,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그냥 부잣집 딸로 지내서 뭐 일하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보고 내 캠프에 들어와라 하고는 백악관에까지 데리고 들어갔고, 이 호프 힉스의 사무실은 아무리 그래도 뭐 경력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무슨 중요한 보좌관 자리를 두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없으니까 무슨 뭔가 리에종 역할 같은 것을 시키면서도 바로 내 앞에 언제든지 보이는 데 있어야지 된다 해서 그 사무실을 두고 항상 제일 많이 접촉한 사람이 호프 힉스고,
대통령 옷도 입은 채로 스팀 다리미로 다려주고 했었던 그런 호프익스이기 때문에 어제의 이 증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이 호프익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눈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비껴가는 이런 그 시선을 두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울기도 했어요. 뭐라고 누군가가 얘기할 때 울기도 하고 나 진짜 너무 겁난다고 하니까 뭐 중간에 휴정된 때도 있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제 보니까 많은 것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주기 전에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헐리우드 액세스 테이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한 얘기는 여자의 성기도 맘대로 잡을 수 있다. 그래도 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돈이 있고 유명한 남자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고가 그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찍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남자가 돈이 많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하면은 오케이. 남자가 말이야 돈이 많고 유명하면 여자 성기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주물러도 그거 다 용납해. 이렇게 얘기한 이 테이프가 나온 뒤에 스토미 데니엘스의 입막음용 이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그때는 이제 이 호프익스라는 여성이 지금은 30살이 넘었지만 20대였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을 맡았던 때거든요. 언론과의 접촉 같은 것을. 그랬기 때문에 바로 저 테이프가 나왔는데 또 이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선거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고. 그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스토미 데니얼스와 본인이 성관계 가졌다는 것을 부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여자와 잠 안 잤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프익스가 선거 있기 뭐 약 한 달쯤 전에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답니다. 이런 그건 이제 그 테이프예요. 이런 영상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떠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막 난리가 났었는데 또다시 이 스토미 데니엘스 이 케이스가 나왔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었다는 얘기도 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좋은 증언과 나쁜 증언을 했습니다. 좋은 증언은 뭐냐면요. 와이프의 반응도 걱정을 했다. 이 스토미 데니엘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가 볼까봐 이런 스토리들을 볼까봐 그날 아침에 신문이 집에 배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했고 이건 이제 트럼프 방어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 가족들도 그렇고 나의 명예 때문에 돈을 준 거지 잠자서 준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은 그 돈으로 입막음을 함으로써 어디에 언론에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돈을 받고 뭘 쓰잖아요.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묻혀져서 선거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34개 혐의. 다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에 도움이 되는 거죠. 와이프 때문에 그랬다. 돈을 주기는 줬는데 잠 안 잤는데 돈을 줬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구두쇠가 굉장한 구두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마이클 코엔이라는 변호사가 내가 다 돈 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한 것은 이 선거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줬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다 사인하고 한 체크가 있으니까 다만 그걸 이제 비즈니스 처리했으니까 그것도 사기 혐의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코엔이 트럼프가 얘기하기는 그냥 자기가 너무 그냥 나를 지켜주라는 선한 마음에 13만 달러를 본인이 그냥 준 거야. 본인 돈으로 선의로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호프익스에게. 그랬더니 호프익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그 마이크 코엔이 아닌데요. 마이크 코엔 성격이 아닌데요. 마이크 코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너무 후회했잖아요. 트럼프 밑에서 10년 이상을 더러운 나쁜 추잡한 일만 하고 잔혹한 일을 하고 그렇게 거부가 뭐 플러밍이 와서 뭔가를 할 때 요만큼을 떼먹으려고 하는 걸 그걸 다 이 변호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이클 코엔이 그렇게 했을 사람은 아닌데요.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잡지의 전 발행인 데이비 패커도 이 스토미 데니엘스와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플레이보이 모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자 관계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 여성도 15만 달러를 줬어요. 그때도 이제 이 데이비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캐치해서 킬 해버리는 딱 그 사건을 딱 잡아서 돈 주고 그 사건 자체는 세상에 알리지 않도록 킬해버리는 이런 거. 이 데이비 패커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한 퓨리처상을 받는데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참 웃을 만한 증언도 했고요. 아무튼 어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일 아주 핫한 증인이긴 했는데 끝한 것 하나, 배드한 것 하나를 각각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좋아하는 퍼플을 입었네요. 이분은 그 워싱턴 포스트의 저거 뭐죠? 시사만평가인데 퍼플을 입고는 and I have absolute 한 면책 특권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책 특권. 1월 6일 병에 막 화염병 터지고 교수대 같은 것 있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 이거는 11,780표만 찾아내라. 조지아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이 트럼프 랜드에서는 official act인데 트럼프 랜드에서는 이게 다 면책 특권이 있다 하는 시사만평으로 보면 이게 면책 특권이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굉장히 뭐죠? 연방 대법원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려고 가잖아요. absolutely는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만평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금 딱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전형적인 경호원이잖아요. 검은색 선글라스 끼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무기를 꺼내야지 되니까. 그랬더니 남자분이 저 경호원인가? 이랬더니 아니요. 내셔널 인콰이어러 에디터인데요. 내셔널 인콰이어러 데이비 패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런 매체에서도 그리고 팍스도 8억 달러를 내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비호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전과 조금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판을 쭉 하면서는 이제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변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그냥 잠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남을 그렇게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저렇게 이렇게 졸고 이러는 정도의 그런 것으로 남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개그 오더를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판사에게 자꾸만 남을 위협을 하고 해서 개그 오더 뭐 벌금 내게 하고 앞으로 뭐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또 하고 하니까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거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요일이고 또 뉴스 브리핑을 또 해드릴 테고 하니까요.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는요. 여성이고 막 총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처음에 이 얘기가 한 일주일은 안 됐을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왜 주목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자 부통령 후보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스다코타라는 뭐 지역상으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본인도 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책을 쓴 겁니다. 다 사람들이 중요한 시기에 책을 써요.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는데 곧 나올 예정인데 No Going Back.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모르죠. 제가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No Going Back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주목을 받았냐면 미국 사람들 강아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14개월 된 강아지 크리켓을 하도 그냥 비헤이비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렇게 썼어요. 책에. 그렇게 썼을 때는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내가 이렇게 여자지만 말이야.
결단력도 있고 할 때는 해. 나의 강아지지만 그 강아지조차 버릴 수 있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14개월 개다 대고 훈련도 안 시켰다며, 훈련도 안 시키고 훈련도 안 받은 그런 강아지의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그걸 총으로 쏴서 죽였단 말이야. 자기 강아지를. 잔인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사만평에서 강아지들이 일렉트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그 딱 꽂아놓는 그 판에 보고는 다 강아지들이 안 가잖아요. 그쪽으로 안 가는데 한 강아지가 갔는데 다리 들고 소변 보내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그 시사만평이 있고, 또 다른 강아지는 보니까 beware of the governor Christy Noem. 주지사 관저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심하세요. 우리 집에 진돗개 있어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할 때 beware, 조심 조심 조심, 느낌표 딱 할 때 이 단어를 쓰잖아요. beware 라는. 강아지 보고 beware, 여기 주지사 관저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시사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사만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 put Noem at top of VP list, 딱 그런 것을 보고 나니까 화장실이네요. 이게 화장실도 금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군요. 골드라고. 화장실에서 아유, 타이는 저기 밑에까지 가 있고 바지는 벗겨져 있고, 내가 노엠을 난 탑 리스트에 두겠어. 왜냐하면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가 어떻게 그 트레인 되지 않은 자신의 퍼피잖아요. 퍼피, 크리켓을 쐈는가, 이걸 보고 나서 이거는 뭘 뜻할까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쭉 이렇게 그런 보도가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I put Noem at top of my VP list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건 이 노엠이라면은 말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얘기가 보복과 응징이잖아요. 나의 적을 부통령이 저렇게 공격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마 BP 리스트 on 탑에 논다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나서 또 거짓말이 또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책에 김정은을 난 만났다. 하원에서 일할 때, 무기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리더들을 만났는데 김정은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김정은이 말이야 나를 과소평가하더라. 그리고 괄호 열고 내가 어린아이들 그 목사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과 같은 버릇없는 어린이를 자신이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강아지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버릇없는 무언가를 길들일 수 있는 파워가 나한테 있다. 여자지만 이걸 보여주려고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어떤 하원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을 독대했다면 그게 왜 뉴스가 안 됐겠습니까?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책에다 써요?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더군다나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김정은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게 해준 것은 maybe 핵보다도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반열에 올렸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만나줌으로써. 그런 사람을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사람이 만났으면 그게 왜 뉴스가 안 됐겠어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크리스티 노엠이라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에 오른다면 여러분들 주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에 의해서 UN 대사를 할 때 2021년도에 딱 이제 본인에게 전화가 왔대요. 내가 오랫동안 이 노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뭐 멘토를 해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쭉 많이 하면서, 그리고 말이야 내가 노엠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나쁜 얘기도 들려오면 알려줄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니키 헤일리가. 니키 헤일리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노엠은 이거 협박하는 거야. 나쁜 얘기도 나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협박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엠으로서는 니키 헤일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싸워서
공화당 표의 17%나 가져갔습니다. 트럼프에겐 이거 너무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가져갔는데 니키 헤일리가 지금은 조용히 어떤 무슨 뭐 탱크에서 있지만 다시 부통령 후보가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니키 헤일리 깎아내리기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니키 헤일리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통화를 하긴 했는데 니키 헤일리는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데 그게 이 지금 크리스티 노엠이 말한 그 연도가 아니다. 2021년도라고 했는데 2020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다. 그래서 아무튼 이상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지금 나온 것만 중요하게 나온 것만 책 쓰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너무 김정은을 만났다? 이걸 기억의 혼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이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제는 이번 주에 아주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4월 달에 일자리가 전문가들은 24만 개를 예상했는데 17만 5천 개였고 이 정도는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다 한 다음에 그래도 굉장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건전한 그런 경제 패턴이다. 따라서 6월 달에는 이자율 인하는 없을 것 같다. 9월 달에 이자율 인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 7월 달도 조금 늘어났다. 괜찮긴 하지만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좀 적었으니까. 이런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를 덜 빠뜨린 게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19명 자유의 메달 오브 프리덤을 줬는데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양자경 말씀드렸죠. 무슨 뭐 공화당의 엘리자베스 도울 전 의원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 뭐 등등 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마이클 블룸버그 등등 알고를 뺐어요. 제가 이 기후변화 이런 것에 열심히 일하고 했었던 알고에게도 자유의 메달을 줬었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뭐죠? 네, 바로 그겁니다. 탑 뉴스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